취재 기자와 함께 세월호 그리고 유병언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한 그 수사의 핵심은 유병언 씨가 이 세월호, 청해진 이 모든 관련 이 그룹, 세모그룹의 실제 소유주고 경영에 다 관여를 했음에도 자기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라면서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밝혀내는 건데. 그렇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진, 이게 확보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YTN에서 이 유병언 회장이 사장단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던 이른바 높낮이 모임을 네.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지난 2012년도에 경기도 안성 금수원, 그러니까 구원파의 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수원에서 유병언 회장이 직접 이 계열사 사장, 이사들 모아놓고 회의했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인데요. 아, 저게 유병언 씨예요? 그렇습니다. 이 붉은색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유병언 씨고요. 예. 이 앞줄 보면은 이 사장 그리고 이사들, 계열사 이사들 쭉 앉혀놓고 있습니다. 지금 원 안에 있는 사람은 고창환 이 세모 대표입니다. 네. 예.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이 계열사 인사들뿐만 아니라 이 대표적인 학계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대학 교수도 이 자리에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유병언 회장이 사실상 이런 회의를 통해서 계열사를 지배를 했다. 이런 세모그룹과 정황을 볼 수가 계열사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얘기가 나오는 게 높낮이 모임에 대해서 그 YTN에서 단독 보도를 했고 예. 실제로 존재를 했다 검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높낮이 모임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됐던 건 2007년도 I1I 홀딩스가 세워지기 전까지다. 그러니까 I1I 홀딩스가 세워진 이후에는 사실상 유혁기 씨를 비롯한 이 그 아들들에게 후계 체제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진을 찍힌 게 바로 2012년도쯤이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높낮이 모임이 없어졌다고 검찰이 파악한 그 이후에도 유병언 회장이 사실상의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바로 한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들들이 다 사업 물려받아서 했다면 저 자리에 갈 이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진 찍힌 사람들 이 계열사 인맥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조금 전 김주현 기자가 인천지검에서 전해드렸지만 검찰에서 지금 확보한 게 바로 유병언 회장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는 조직도 그리고 비상 연락망 이게 바로 청해진 해운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물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YTN에서 확보했던 이 사진 그리고 높낮이 모임에 대한 증언 그리고 이 조직도 이걸 합해보면 결과적으로 유병언 회장이 최근까지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지배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병언 회장의 둘째 아들 차남이죠. 이 혁기 씨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것 같은데 오늘까지 최후 통첩이 돼 있는데 소환 조사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영 후계자로서도 또 신앙 쪽에서 기독교 복음 측면에서 굉장히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I1I 홀딩스의 최대 주주 그리고 이 유병언 회장의 경영상 후계자로 사실상 지금 알고 있었는데 YTN에서 이번에 확보한 영상을 보면 경영상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파 교회에서도 사실상 유병언 회장의 후계자로 역할을 해왔다.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유병언 회장의 차남 혁기 씨가 설교를 하는 모습.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 설교 안 한다더니 설교하네요. 설교를 했죠. 그리고 스스로 이 유혁기 씨가 설교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 유병언 회장은 4, 5년 전부터는 교회에서 직접 설교를 안 했다라는 게 구원파 신도들의 얘기인데 이 무렵부터 유혁기 씨가 전면에 나서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뿐만 아니라 이 구원파 교회에서도 유혁기 씨, 유병언 회장의 차남이 사실상의 후계자 역할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I1I 홀딩스가 세워졌던 2007년도 세습 체계를 갖췄던 그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4, 5년 전부터 유병언 회장이 설교하지 않고 유혁기 씨가 대신 설교하게 된 이 시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병언 회장이 실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 권력의 이동은 유혁기 씨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아들 부자지간이니까 설교하는 스타일도 비슷하다고 하던데 한번 잠깐 보고 질문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의사의 말을 확실하게 믿듯이 의사들의 말을,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확실히 말고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시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 마음 상태도 좌우가 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은 내 정신적인 힘도 다운이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마음도 밝아지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만 생각해 봐도 절대 멀리 있지 않다는 거. 예, 뭐 비슷하네요. 강세나 포즈나 그런 느낌이 나네요. 예. 실제로 본 사람들은 유병헌 회장하고 이 혁기 씨하고 상당히 닮았다고 하고 느낌도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설교 내용 들어봐도 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 건강과 관련된 주제들, 예. 이런 내용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한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남 같은 경우는, 장남인 대균 씨 같은 경우는 조각가로도 활동을 하고 사실 성격이 좀 조용한 성격인데, 예. 차남이 좀 더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나서서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의 후계자로 지금 점지가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검찰 어떻게 소환할 계획인가요? 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어떻게든 강제 소환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검찰에서는 세웠고요. 네. FBI, HSI, 뭐 국토안보수사국 다 동원해서 지금 일단 혁기 씨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병헌 회장이 단순히 지금 유혁기 씨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병헌 회장이 지금 사실 그 직접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병헌 회장 일가에서 혁기 씨를 의도적으로 숨길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런 걱정이 지금 드는. 왜냐하면 전에도요, 세모가 부도나고 그랬을 때 뭐 재산 없다고 다 집까지 다 경매했잖아요. 네. 그거 나중에 자기 큰아들이 다시 사갔다면서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혁기 씨를 남겨서 다시 한번 재건을 하려는, 어떻게든 차명 재산이라도 뭐 챙기려는 그런 속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다른 사람들 또 핵심 관계자들 수사하면 내가 한 거 아니다, 뭐 다른 얘기 나오겠죠. 그중에 한 사람, 청해진에 온 김한식 대표 체포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어제 밤에 영장을 발부가 됐었고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자택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이미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네. 하지만 유병헌 회장의 직접 경영, 입을 꼭 다물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지금 적용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유병헌 회장이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모습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인방 중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7인방 가운데서 다판다의 송국빈 대표, 예. 지금 구속이 됐고요. 네. 예. 그리고 김한식 대표가 오늘 체포가 됐으니까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창환 세무대표, 병기춘 아이홀딩스 대표, 이렇게 두 사람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으로 표시된 4명은 아마 조만간 구속되거나 이미 네. 구속된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 누구냐면 김혜경 씨요. 그렇습니다. 유병헌 회장 바로 오른쪽에 있는 김혜경 씨입니다. 네. 김혜경 씨가 정말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다라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비서 출신으로 알려지고 알짜 있잖아요. 회사만 또 다 갖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지금 계열사 중에서도 50여 개 계열사 중에서도 사실 청해진 해운도 그렇고요. 사실 부실한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빚더미인 계열사들도 많은데 김혜경 씨가 갖고 있는 계열사들은 유독 수익이 낮던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 수익만 어마어마하게 챙겼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서 출신, 네. 그리고 사실상의 자금책, 게다가 유병헌 회장과 내연관계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사람의 관계 어떤 건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확실한 건 김혜경 회장이
배신을 하면 구원파도 망한다 이런 얘기를 유병헌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다니까 얼마나 예.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군요. 네. 검찰 수사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조 상황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자 수와 실종자 수가 또 한 번 번복이 됐어요. 7번째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게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왜 많은데 네. 일단 어젯밤 갑자기 해경에서 구조자 수가 2명이 줄고 예. 실종자 수는 2명이 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구조자 수가 줄어든 거는 2명 가운데 1명은 중복 집계가 된 사람 네. 그리고 탑승한 줄 알았는데 탑승을 안 했던 승객 네. 그리고 실종자 수는 승선자 명단에 없는 중국인 2명이 있기 때문에 33명이 아니라 플러스 2명에서 35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중국인 2명 이 사람이 어제 갑자기 명단에 없던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예. 네. 이미 저희가 전에 들었던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 이미 네. 파악이 됐던 겁니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인 2명이 명단에 없던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예. 이미 중국인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예. 명단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숫자가 틀렸나 했는데 네. 이게 집계가 안 됐던 거죠. 중국인이 승선자 명단에도 없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다시 구조자 수를 집계를 하다가 어제 중복 집계 그리고 안 탄 사람 다시 확인이 되니까 이제서야 이미 파악이 됐던 실종자 2명을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종자 예. 2명이 늘어났다는 게 중국인 2명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요. 예. 누군지 모르는 2사람이 더 있다는 겁니다. 아, 참. 그러니까 지금 해경에서도 사실 이게 지금 발표를 했지만 이게 최종 숫자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예. 어떻게 된 건지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더 안타까운 거는 그 현장에서 뭐 아기 울음소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젖병 발견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그런 있잖아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잠수사가요. 영유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누가 탔는지 아이고. 누가 실종됐는지 그리고 게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조자 숫자 같은 경우는 지금 물 밖으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나온 사람들 일일이 머릿수 세서 누군지 신원 파악해서 세면은 간단한 건데 이거를 지금 3주가 지난 시점까지 제대로 오락가락하고 못하고 있다.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이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보가 양산이 되고 얼마나 많은 실종자 통계가 집계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네. 아직도 3주가 지날 때까지 산수도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더욱이 이게 답답하고 좀 안타깝고, 예, 네. 화가 나는 게요. 이래서 신뢰가 없는 거고 대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희생자와 실종자 수를 합친 게 304명이라는 걸 해경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조자 숫자에서 중복 집계가 있고 이런 걸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어제서야 이제 그게 파악이 되니까 중국인 숫자 2명이 사실은 이게 희생자 수가 잘못 집계가 된 거다. 그러니까 신원을 모르는 2사람이 실종자에 더 포함이 있을 돼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지금 실종자 가족이라고 지금 모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큰 비극은 지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실종이 됐고 아직까지 나타나지도 않은데 그 가족들은 내 가족이 지금 세월호에 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모르는 거잖아요.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튼 오전 중에 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기로 했는데 아까 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안 나왔는데 예. 오전 중에 아마 명확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준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